지난 8월 22일 경기도 광주시 청석공원에서는 약 5천 명의 경기도민이 모인 가운데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의 주요 인사 중 한 사람이었던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시종일관 강한 어조로 정부와 대통령을 비판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왜 뽑았습니까? 경제를 살린다고 해서 뽑으셨죠? 네! 이명박 대통령 경제 대통령 맞죠? 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광화문에서 말도 되지 않은 일로 촛불 시위를 100일 넘게 하니까 우리 대통령님께서 마음이 많이 소심해지셨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용기를 잃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 힘내시라고 다 함께 함성으로 격려 좀 합시다, 여러분. 집권당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에 김 도지사의 발언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게다가 그의 과감한 발언은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7월 24일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가 주관한 집회에서도 김문수 도지사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토해냈다. 기업 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라고 외치는 가운데 김 도지사는 다소 과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우리 경기도민은 수도권 2,500만여께 마실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탈당 7개 시군 주민들이 36년간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물 마시고 있습니다. 물 마시는 그분들이 늘 탈당 7개 시군 우리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해도 신통찮을 판에 거기 있는 기업을 빼다가 지방에 옮기면은 세금을 면해주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배은망덕한 정책을 하는 이 정책이 제대로 된 정책입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주의 공산당보다도 더 심하게 외국 기업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이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고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 저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시작된 김문수 도지사의 이러한 발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김 도지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물론 선거 직후에도 새 정부에 큰 기대감을 표시하며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김문수 도지사의 입장이 급변하게 된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배응망덕하고 중국 공산당보다 못한 정부라는 김 도지사의 발언이 나오기 3일 전 정부는 이른바 선지방균형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무조건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는 없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를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선 당시의 공약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었고 이것이 김문수 도지사로 하여금 대정부 비판에 나서게 만든 셈이었다. 특히 김문수 지사는 이대로 가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오늘 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김 도지사의 강경 발언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물론 김 도지사 역시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지난 5일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는 김문수 도지사를 경기도청에서 만났다. 최근에 연일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화제의 중심이 되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지지와 비판 등 근래에 갑자기 많은 관심을 받고 계신데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글쎄 저는 늘 하던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달라진 것도 없이 제가 국회의원 할 때나 도지사
후보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갑자기 이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늘 이 규제가 철폐 완화돼야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 자유가 있고 또 투자가 일어나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늘 노래처럼 하고 있는데 요즘 이 흘러간 옛 노래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조금 의외입니다. 네. 16등입니다. 김 도지사 자신은 변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나 대통령을 향한 그의 태도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알고 배우셨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아니, 우리 대통령께서 경기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경기도가 지금 제대로 뭐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해도 지금 우리가 경기도만큼 희생하고 있는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물만 하더라도 그렇죠. 서울 사람 화장장부터 무덤까지 쓰레기 처리장, 뭐 정신병동, 노숙자 수용소 이런 거 참 경기도가 모든 그 굳은 일을 다 맡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서울 인구 밀도 6%밖에 안 되는데 이걸 수도권이라고 붙여가지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는 건 대통령께서 아세요. 아시면 고쳐야지.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 순서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원래의 약속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해주신 경기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릴 때마다 수천 명이 참가할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호응과 지지는 뜨겁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김문수 도지사의 최근 행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고 있다. 특히 김 도지사가 소속된 한나라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지사의 충정은 이해합니다만 언어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해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대변인 성명과 함께 당 지도부까지 나서 김문수 도지사의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지사의 발언은 경기도지사로서의 입장을 넘어섰다. 본인한테도 결코 도움이 안 되는 만큼 자중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동료 의원들도 가세해 김문수 지사에게 일침을 가했다. 그러나 정작 김문수 도지사 본인은 이러한 당내 비판 여론에 전혀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뭐 저는 할 소리 합니다. 또 그것이 쓴소리라 하더라도 합니다. 그리고 고든 소리, 쓴소리 있어야만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중심제 아래서 성공하는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더라도 표현상 너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뭐 당에서도 뭐 상궤를 벗어나는 언행이 있다라는 뭐 보도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더 세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오히려 정말 우리 실정은 그보다 더 센 표현을 해야지만 어울릴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좀 절제해서 표현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서 도리에 어긋난다든지 이런 말씀은 저는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김문수 도지사의 자신감은 수도권, 특히 경기도 지역의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규제 문제는 뭐 진짜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다 이제 규제가 없어야 되는데 육상대회에 나가면서 발을 묶고 육상대회에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제는 좀 합리화해야 된다, 완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가 좀 더 이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눈앞에 보이는데 안 되니까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 경기도민들의 뜻을 도지사가 고군분투하면서 표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장으로서 할 말을 했다는 이런 반응과 달리
김문수 도지사의 행보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김문수 도지사가 과연 단순히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정부와 맞수를 두고 있는 것일까?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은 바로 이러한 의문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제기된 의혹 중에 하나가 바로 김문수 도지사가 차기 대권이나 도지사 연임을 겨냥하고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돌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요즘 투표 성향이 어떤 이념이나 이런 거보다 우리 지역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우리 지역의 땅값이 얼마나 올랐나, 우리 지역의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나, 이런 걸 가지고 민감하게 투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선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거죠. 김문수 지사가 하여튼 좀 강도 있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발언함으로 해서 자기 인지도도 높이고, 그렇게 해놓고 그 틀 갖고 다음 또 경기도 지사에 또 출마하든가 다음 대권을 보든가 하는 그런 그 정치적 계산이 분명하죠. 수도권의 인구가 거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분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또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표심이 많은 수도권 규제 완화 쪽에 아무래도 자극을 준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전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당장의 어떤 해법을 구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이라도 자기가 이 전국에서 나름대로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김문수 지사와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면서 경기도 내에서 함께 활동해온 정치인들은 이러한 분석을 무의미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글쎄요, 경기도만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요? 그건 저 그렇게 안 보고요. 그 김문수 지사의 진정성은 그 경기도 지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합리적인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고, 수도권 규제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다라고 생각이 들었겠죠. 그 뭐 대권을 바라보고 그걸 한다면 뭐 경기도 대통령으로 별도로 뽑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는 정치적 계산으로 따지면 뭐 도움이 별로 안 될걸요. 예. 그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서거나 김문수 지사를 폄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 지사가 아니라 제가 그 지사라 하더라도 저 똑같은 입장을 취했을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 지사로서 우리 경기도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또 그 목소리를 집약해야 할 책임과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그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순수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도지사 연임이나 대권 도전을 포함한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김문수 도지사에게 직접 의중을 물어봤다. 남은 임기 이제 2년인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2년도 정말 굉장히 바쁘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안에 혹시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은 이후에도 계속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저는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이 옳은 그림이라면은 바로 저희 후임자들도 그것을 계속하고, 또 저가 그린 그림보다 더 좋은 그림이 반드시 우리 후임자들이 그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려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도민들의 또 지지도 많이 받고 계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임기 2년 남았는데 이후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아직까지는 임기가 절반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 몽땅 촛불이 될 때까지는 더 좀 태워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정치 칼럼니스트인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의 최진 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러니까 삼선 출신의 그 광역지사가 대통령이 향해서 정면으로 공격할 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는 것은 그 거짓말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정동영 의원이 과거에 권력의 2인자였던 권노갑 의원을 정면으로 공격함으로써 대권 주자로 일거에 뛰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서는 이제 김근태 의원이 장관 시절에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라고 하면서 바로 대권 주자 반열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중량급 정치인들이 권력자, 하나 최고 권력자에게 곽을 세워서 대권 주자로 반열이 되는 경우는 아주 수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김문수 지사가 논란 과정에 자연스럽게 이미 차기 주자로 거의 기정사실화되다시피 하는 그런 결과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직을 발판으로 대권에 도전했던 정치인들. 그리고 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반기를 들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던 정치인들. 그렇다면 김문수 도지사가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사면서까지 무리수를 둘 리 없다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 정치인이 크게 이슈 파이팅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득과 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만 본다면 일반적인 평가가 득이 훨씬 많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선 당장 대권 주자로서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일 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는 김문수 계가 생겨날 정도로 거기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또 많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난 3개월에 비해서 지지도가 벌써 한 1.8% 이상 그렇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많죠. 이후 타 지방의 지지 기반을 얼마나 획득하느냐라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라는 거죠. 김문수 도지사에 의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수도권 규제 완화 논쟁에 대한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참여정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선거 때부터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당연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걱정과 의심이 증폭됐고 참여정부 시절 약속했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지난 7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충북 지역을 방문해 민심 달래기에 나섰고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기업 도시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다.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지, 그죠? 여기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고 수도권의 지지가 압도적인 지지면은 대한민국 전체의 지지도와 맞먹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봤을 적에는 대통령도 다녀보니까 각 지방에 너무 낙후돼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침체돼 있으니까 거기에 나온 어떤 대책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7월 21일 선지방 균형 발전 후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됐고 이튿날부터 김문수 도지사의 맹공이 시작됐다. 이 정책이 정신 나간 정책이지 정신 제대로 박힌 정책입니까,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수원. 그러나 집권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정부의 반기를 들고 나선 것에 대해 일부에선 정부와 경기도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 높이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걸 명분으로 해서 이명박 정부는 대대적으로 지금 수도권 규제를 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곁에 나와주신 도민 여러분,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지방 분권이나 지방 균형 발전보다는 수도권 우선주의, 수도권 집중주의 국정 운영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이미 수도권 규제가 풀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수백 배에 해당하는 군사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있고, 또 지방기업 이전과 똑같은 법인세 감면과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고, 무엇보다 특히 최근에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경기도지사의 대통령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으로 하여금 수도권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11일 정부는 경기도의 군사 제한 보호구역 중 약 320평방킬로미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여의도의 109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한편 지난달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정부와 경기도의 공조설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관점은 다르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런 관측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일단은 우선 먼저 김문수 지사가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규제 혁파를 이야기한 그 뒷받침을 해드리는 거라고 저는 우선 보고요. 이 수도권의 그 잘못된 규제를 풀어야지만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역설적으로 계속 그걸 주장을 하고 그런 목소리가 나와야 대통령도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문수 도지사 역시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청와대에서도 대통령께서 원래의 취지가 모든 규제를 풀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그야말로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업이 제일 원하는 것이 지금 규제를 풀어달라는 겁니다. 기업이 돈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이 발목을 잡고 못하게 하는 걸 풀어주면 얼마든지 세계 제일 가는 기업을 만들 수 있겠다는 점에서 바로 기업 친화라면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지만 기업 친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제가 대통령께서 원래 하시려고 했던 공약 실천하는 작은 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행보를 하고 지난 8월 21일 대전시 의회에서는 충청 남북도와 강원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들이 모인 가운데 경기도지사의 지역 균형 발전 역행 발언 규탄 성명서가 발표됐다. 수도권만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수도권만 살아남는다는 경기도지사의 노령치하고 시대착오이는 발상과 오만한 독설에 분노를 한다.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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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라. 정부 대 수도권 구도로 시작한 수도권 규제 완화 논쟁이 수도권 대 비수도권 구도로 확산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수도권을 에워싸고 가장 인접해 있는 강원, 대전, 충남북이 수도권 규제 완화가 되면은 제일 피해를 많이 봅니다. 이런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우리 경기지사께서 불순한 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우리 4개 시도 의장단에서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오늘 이러한 자리가 됐습니다. 4개 시도 의장께서 말씀하듯이 가장 그 규제가 많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강원도가 상당히 그 열악한 어떤 그 조건에 있어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도 4개 시도가 함께 공조하면서 경기지사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규탄하는 어떤 차원에서 함께 동참합니다. 김문수 도지사를 겨냥한 규탄 성명에 대해 경기도 측에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다음 날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의 회장 선출 모임에 경기 지역 시도의회 의장단 전원이 불참 통보를 한 것이다.
수도권 비수도권 양분을 해서 그런 논리로 이 경기도를 압박하는 것이 좀 여지껏도 그랬지만 경기도의회가 전국의 가장 그 규모가 큰 의회로서 또 협의회에 기여하는 바도 상당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가 계속 그런 그 협의회에서 배척을 당하는 걸 보면서 계속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뭐 이제 뛰쳐 올라오게 된 거고. 우리 헌법 제123조 2항에는 지난 4일 청주체육관 앞에서는 약 5천 명의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곳이 바로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이다. 새 정부 들어 발표된 지역개발 사업에서 충북 지역이 제외되고 지난 7월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 논쟁이 거세지면서 지역 민심이 악화된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대도시 위주로만 발전을 시키고 뭐 그러는 게 화가 나서 저도 골고루 각 집 도시가 골고루 좀 발전을 시키자는 뜻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권이 완화가 된다면 지방 경제는 완벽하게 고사되는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권 규제는 우리 도민 모두가 목숨을 걸어놓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반대 운동에 앞장설 것입니다. 충남 연기군의 세종시 건설 현장. 행정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은 참여정부의 지방균형 발전 정책 중의 하나로서 충남 지역의 수건 사업이기도 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관련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면서 지역민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세종시 관련 발언으로 인해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성공할 수 없다. 차라리 예산 42조 원을 1조씩 지방도시에 나눠주면 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누구나 균형 발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이상이죠. 저 하늘 높이 있는 이상이고, 균형을 한다고 해서 하향 평준화,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을 억지로 묶어두거나 깎아서 없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공산주의 경우입니다. 공산주의도 원리상으로는 너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지의 재산을 뺏어다 가장 가난하고 못 사는 프롤레타리아에게 나눠주면 다 잘 살 줄로 알았죠. 그러나 결국은 뺏긴 사람은 앞으로 일을 안 하게 되고, 또 그냥 정부에서 국가에서 나눠주니까 그 사람은 그냥 얻어서 또 일을 안 합니다. 양쪽이 다 일을 안 해서 동반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기본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행정복합도시 이전 안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꽉 먹고 알 먹고 다 가져가겠다는 거냐. 오세훈 시장 말대로 서울은 정말 육식동물로서 초식동물을 다 잡아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지금 표출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의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세종시가 건설될 예정인 충남의 이완구 도지사는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업무차 중국을 다녀온 이완구 도지사는 중국도 균형 발전 정책을 채택했다며 김문수 도지사의 공산당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다. 도지사가 국가 지도자의 한 사람일진데 적어도 책임 있는 말씀과 객관적이고 이성 있는 논거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저 지나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거를 대지 않는 지나가는 식의 얘기는 곤란하다. 공산당도 안 하는 균형 발전이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또한 이완구 도지사는 김문수 도지사의 수도권 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시기적절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론을 펼쳤다. 9층짜리? 면적의 12%의 국민 전체의 48%가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더 많은 부작용이 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교통, 환경, 난개발. 따라서 그것을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또 더 심화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수도권 규제가 나왔죠. 그 문제는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되어왔던 문제입니다. 그것이 해소됐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진지하게. 그것이 해소가 안 됐다면 수도권 규제 문제는 대단히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죠. 수도권을 대표하는 경기도와 충청권을 필두로 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기세다.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쟁점은 과연 무엇일까? (1980년대) 초반 정부의 서울 시내 공장 이전 정책에 따라 중소규모 공단이 조성된 경기도 이천. 콘크리트 보도블록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31년째 한 우물을 판 덕분에 연매출 30억 원을 올리는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지난해 여름 신제품 생산 라인을 만들기 위해 공장 증설 허가를 내면서 회사는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이쪽이 이제 자연 보전 권역이라고 하다 보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이제 기존에 87년도에 지어진 공장이다 보니까 이미 건폐율을 갖다 다 소진을 하고 없어요. 그 당시에는 40%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연 보전 권역이 아니라 관리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40%를 적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20%밖에 안 되니까 공장 라인 증설이 안 되더라고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 면적을 말한다. 현행 건축법은 녹지 지역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적용된 것이다. 추가로 필요했던 건폐율은 불과 2%. 설비 계약을 마치고 신제품 발주까지 된 상태였지만 결국 허가는 나지 않았다. 유경희 사장은 어쩔 수 없이 1억 원을 들여 기존의 생산 라인을 철거하고 신제품 설비를 들여놓아야 했다. 수도권 기업이 공장 증설하려고 그러면 뭐 취득세나 등록세도 한 3배 이상 중과세돼야 되고요. 각종 부담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규제가 완화되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더 투자에 좀 적극성을 띠지 않을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인들이. 이제 그런 거는 이 규제 완화는 돈이 안 들잖아요. 추가적인 자본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규정 몇 개만 풀어주시면 돼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라 경기도 이천 일대는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개발 행위 지정에 대한 규제 등 10가지 이상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제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수도권 정비계획법. 공장은 물론 대학의 설립까지도 성장관리, 과밀 억제, 자연보존 등 3가지 권역에 따라 수십 개의 규제가 적용된다. 인구 300명 이상 정도 되는 종업원 300명 정도 되는 이제 공장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슨 조그만 웬만한 우유 공장 하나도 들여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학교도 새로 지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될 만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될지 굉장히 막막합니다.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에 대부분 종합대학이 다 있습니다. 4년제 종합대학이요. 근데 경기도만 4년제 종합대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 국립대학에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거죠. 상수원 보호구역 내지 수질보존 대책권역의 규제를 받고 있죠. 그린벨트의 규제를 받고 있죠.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규제를 받고 있죠. 수변구역의 규제를 받고 있죠. 6중 7중의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정말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규제로 인한 불편은 기업들의 해외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4년 경기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장 이전 계획이 있는 42개 업체 중 약 32%가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27%가 부지 협소를, 그리고 21%가 수도권 규제를 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들의 그 신성장 동력 산업들, 신규업종 그와 같은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신설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수도권에서 특히 그 첨단 지식 산업들 같은 경우에 하려고 해도 투자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략 한 23조 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이제 그 투자가 지연되니까 안 할 것인지 외국으로 갈 건지 그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겠죠. 한편 지난 2006년 노사정위원회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국내 총생산이 2.7%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의 생산액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때문에 먼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그 이익으로 지역 발전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르는 다양한 개발 수입, 조세 형태로 오는 개발 수입, 지방세 형태로 오는 개발 수입, 개발 부담금의 형태로 오는 개발 수입을 우리가 적정하게, 그건 추가적인 수입이죠. 규제하에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추가적인 수입을 비수도권의 개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도권을 묶어 놓는 한 그런 추가 재정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수도권을 규제를 풀고 수도권이 개발을 함으로써 오는 그런 개발 이익을 비수도권의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수도권 개발 후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금 우리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서 여러 가지 경쟁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기회가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장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투자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지방 그런 관점으로 수도권에 대해서만 규제를 풀어서 계속 투자하게 하면 지방은 더 이상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그 격차는 점점 벌어져서 지방은 이제 수도권에서 나오는 이익을 나눠 먹어야 되는 동생과 같은 이런 입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충남 천안의 제4 지방산업단지. 이곳엔 현재 102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34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이점도 있지만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그나마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 그 입주 보조금이나 시설 보조금을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매칭 펀드라고 해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5년 동안 이렇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저희가 드립니다. 취득세, 등록세 이렇게 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70년대 말 제1산업단지가 들어선 이후 네 번째 산업단지가 건설되기까지 거의 40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기업 유치는 여전히 쉽지 않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역의 근심은 더 커지고 있다. 이제 수도권 규제를 하기 때문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1시간 이내의 거리인 천안 지역이나 이 인근 지역에 이렇게 기업체가 내려오지, 수도권 규제를 풀어버리면 오려고 했던 그 회사들이 안 오고 전부 다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으로 가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아까 5산업단지, 6산업단지, 확장사업 이런 단지가 조성만 해놨지 기업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그런 얘기예요. 다 죽는다 그런 얘기죠. 저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일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우리가 못 사는 것은 수도권 때문에 못 산다. 그것도 서울 때문에 못 산다 그러면 알겠는데요. 경기도는 사실 굉장히 전국에서 소득 수준이 8등입니다.
서울만큼 잘 살지도 않는데 이것 때문에 못 산다고 계속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먹혀 들어갑니다. 경기도를 풀어주면 안 된다. 경기도를 풀어주면 공장을 뺏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은 너무 소화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을 더 이상 이렇게 과밀화 집중화시켜 나가면 수도권의 교통, 주택, 환경 문제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손해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지방은 지방대로 황폐화되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 가자라는 문제 하나고요. 수도권은 수도권 잘하는 거 키워주고 지방은 지방이 잘하는, 또 땅값이 싸고 여러 가지 하니까 좀 공장을 많이 지어서 수도권에 물건을 대가지고 선진국과 경쟁을 시키자 하는 그런 논리지, 수도권을 무조건 묶어놔가지고 지방만 어떻게 발전시키자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가 지속될 경우 기존의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에 내려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수십 개의 가구점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가구공단. (7, 8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들이 가득한 이곳엔 2년 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그동안 첨단 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사업주들은 이참에 새로운 가구 단지를 만들어 이주하자고 뜻을 모았다. 3만 평을 이제 그러나 이주 계획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다. 수도권 규제 때문에 경기도 안에서는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한 것이다. 쉽게 이런 부지들이 없습니다. 하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그린 벨트를 풀든지 용도 변경을 하든지 규제 완화를 시켜가지고 이런 공단을 만들어내자는 이상은 이런 공단을 어떻게 해서 뭐 10만 평, 20만 평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마 가구 공용도 지금 허가가 안 납니다. 용인에도 이제 허가 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게 상수 보호구역 때문에 이제 그 물린 데는 다 그렇습니다. 2년 후엔 이곳을 떠나야 할 입장이지만 김상철 사장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일단 고려하지 않고 있다. 수도권 주위에서 지금 공장들이 산지하고 다 있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구 같은 경우는 전국 한 60% 가까이 경기도 내에 있습니다. 수도권 내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전 60%. 왜냐하면 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또 어쨌든 가까운 수도권에 있어야 운반이나 이런 게 또 편하고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수도권에 다 살기 때문에 그 내려가면 운반비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어차피 가구가 문화를 껴있기 때문에 사람 많이 사는 데서 일을 해야 아무래도 원가에도 적게 들고 이러니까 수도권을 벗어나서 하는 것 자체는 무리수를 놓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다국적 기업을 포함한 대기업들이 기업 환경이 좋은 국가와 도시권을 선택하는 이러한 굉장히 달라진 환경입니다. 기업이 수도권에 투자가 좌절됐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나라의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아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과거에 이런 국경이 중요시되고 국가가 기업을 선택하고 그만큼 기업의 선택이 제약되어 있던 시대에 만들어진 이러한 대기업 대도시권 규제 정책이 그만큼 실효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자체들의 치열한 노력과 경쟁에서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주기란 쉽지 않다. 다만 발전의 기본 조건만을 놓고 보면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강원도 역시 지난 6월 150만 평방미터 규모의 과학산업단지를 완공하고 기업 유치 전략을 펼쳐왔다. 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 비용을 수도권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진흥원을 설치해 첨단 장비와 연구 인력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기업 유치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제 열악한 그런 인프라들, 뭐 실제 산업 활동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그런 하다못해 이제 공구상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잡자재, 뭐 인력
등등의 실질적인 이제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그 수도권에 비해서 또는 이제 타 시도에 비해서 열악할 건 뭐 그건 이제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그 뭐 어려운 점이고요. 무조건 수도권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경제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라도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비수도권 지자체와 지역 기업인들의 바람이다. 그 뭐 수도권에서도 어찌 보면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꼭 지역 이기주의를 내세워서 지역만의 이익을 고집하는 건 아니고 정말 이 산업을 부흥시키는 청약에서 또 지방 도시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서 서로 조금 양보를 하는 미덕을 보여서 꼭 균등하게 n분의 1로 나누어 먹자는 건 아니고 그 지역의 경제의 어려움을 좀 감안하셔서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동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을 하면서 수도권 규제 억제 정책을 많이 하는 반면에 지방에 직접 투자하는 정책은 그렇게 많이 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아직 이 지방이 그 자립적인 그 경제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도 잘 안 돼 있고 인프라나 고급 인력이 또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이 잘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민간이든 공공이 투자해서 이 여건을 만든 것처럼 지방에 대해서도 그런 이 거기에 상응할 만한 이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일 정부는 이른바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50조 원의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등은 광역경제권으로 제주권과 강원권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해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개발하겠다는 전략이다. 쉽게 말해 수도권 개발과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하지만 바로 전날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언급함으로써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 균형 발전을 둘러싼 여론은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에 그게 꼭 필요하다면 다소간의 그린벨트를 조금 해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로서의 가치가 존속이 이미 안 되는 그러한 위치는 해제를 했으라도 그런 가운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하루라도 빨리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매듭 짓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난리 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미사여구로 나라가 된 적이 없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 분위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원래는 대통령께서 압도적인 다수로 당선되셨고 또 한나라당이 172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고 대통령도 국회도 모두 임기 초반입니다. 대선거도 없습니다. 이때 못하는 사람들이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식의 변명을 늘어놓다가는 5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선출직 공통으로 다 알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 볼 때마다 이 타이밍, 난리 새기 전에 일을 끝내야 되는데 날 다 센 다음에 나중에 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실패합니까?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실패합니다. 지난해 7월 13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두 지자체가 상호 발전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했다. 두 사람이 서명한 합의문의 정신은 1년이 지난 지금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다.